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선고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15일, 위정교사 선고가 25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선고할 김동현 판사는 운동권 출신 판사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 결심한 사건은 11월 15일로 한 것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결심을 하면 2주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끝이 납니다. 2달 늦추는 것은 여론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검찰이 다 제출했고 이재명 변호인은 이미 변호를 다 했습니다. 변론 종결을 했는데도 이렇게 2달 가까이 늦추는 것은 이 분명히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자 이렇게 나서는 이유입니다. 증거는 명확한데 재판부의 판결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거리를 메운 시위대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야를 하자 이 거리로 나선 것도 이 재판부와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100만 명을 서명을 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탄원서라 하면 원래 죄를 지었으니까 조금 형량을 낮추어 달라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탄원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100만 명의 그 탄원서가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법부 생긴 이래 저는 탄원서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는 처음 듣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지금 배석 판사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다 끊어놓고 일체 외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지내는 것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수많은 압박, 전화 많이 오겠지요. 문자를 하든지 선배 후배들 또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도 위정교사 또 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재판부도 그러한 사람들의 압박과 또 개딸들의 문자, 협박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체 휴대전화를 다 끊어놓고 이 국민의 정서나 이런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는 것이 이 운동권 출신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들은 지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 2천만 원, 몇 천만 원 나와도 우리는 다 받겠다. 수긍하겠다. 그러나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 나와도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은 위정교사라든지 이런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 이렇게 받아야만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벌금은 수천만 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별로 벌금 몇 천만 원 나와도 신경 안 쓴다. 다만 15일 날 선고하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 300 각오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변호인들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하면
항소해서 시간 끌고 한 100만 원 정도 낮춰버리면 또 괜찮다. 그때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을 뿐더러 세상도 바뀌어 있을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쪽에서 쓰는 전술입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출마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 때 썼던 그 수많은 선거 비용 몇백억을 지금 선관위로부터 추징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할 것입니다. 돈으로라도 로비 활동을 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과연 이 운동권 출신의 판사는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는 그 15일을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오늘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도가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녹취록을 그 녹취록 하나 딱 터지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름도 명태에 균이 들어있는, 하필이면 명태균입니까? 이 명태균 녹취가 터지자 대통령실과 친윤 쪽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다.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는데 5월 9일 날 통화를 했으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라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 일제히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TV 뉴스를 보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보수라는 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법에 보면요,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기관, 철도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또 혹은 정부나 또 시도에서 관리하는 기업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라서 선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만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이라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에 준하는 신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참 뒷말은 생략하고, 만약에 대통령은요 당선증을 받는 순간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인수위를 꾸리고 국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인수위들 활동도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라 하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실 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거야. 예산 준비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민간인이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줍니까? 민간인이 대한민국 세금을 수십억 수백억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멍청한 참분들과 친윤들 보면 어찌 속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년도 예산을 국민과 국회에게 보고하고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11년 만에 총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안 나갔습니다. 오늘 돌을 던지며 돌 던지면 맞으면 나가겠다는 그 말한 지 며칠 지났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면 국힘 당이라도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퇴임 후에 본인도 편할 텐데
지금은 같이 죽자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싫다는 겁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밉습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미워도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당장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비서진 개편, 내각 개편, 김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이 건의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보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